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섹스 중독, 성 중독 파헤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남편은 섹스를 엄청 잘하고 좋아해요. 지금 나이가 60인데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와우, 대박,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수녀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부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혈기왕성했던 시절 남편이 거의 섹스를 매일 하다시피 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섹스 시간이나 스킬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말은 섹스 뭐 조루라던가 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반드시 섹스를 해야만 하고, 섹스를 못하면 불안해하고 짜증이나 신경질을 막 내고, 아내분들이 거부를 할 경우에 심하게 분노하는 남편들이 계실 겁니다. 앞에 언급했던 상황들이 마냥 부럽기만 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남편이 성중독 혹은 섹스 중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한눈 안 팔고 아내와만 성관계를 한다면 아내분들이 많이 피곤하고 귀찮을 수는 있지만 뭐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중독 남편의 경우 최소 서너 명 이상의 파트너를 두고 바꾸어 가면서 갈아타기도 하겠죠. 평생 바람을 피우거나 성매매 업소를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덧붙여 근래에는 여자 성중독, 즉 아내 바람에 있어서 성중독 증상을 가진 아내 외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성중독, 섹스 중독에 대하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스 중독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유전자나 호르몬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감정 조절이나 충동을 참지 못하는 유전적인 장애 혹은 감각적인 쾌락에 깊이 빠지는 유전자를 지녔을 경우에 섹스 중독에 노출되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바람기 유전자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원인. 성적인 컨텐츠, 뭐 예를 들면 야동이나 포르노물 같은 거겠죠. 컨텐츠나 성적인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 섹스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불안,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의 기타 정신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동 같은 거 계속 사춘기 시절에 딸딸이 막 치면서 그런 야한 것들을 봤을 때 그게 일반적인 건강한 성관계라기보다는 좀 자극적이고 야하고 하다 보면 계속 그거를 노출되다 보니까 섹스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약간 불안하니까 뭔가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중독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불안이나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질환도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원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섹스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게다가 친구나 가족이 섹스 중독인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섹스 중독인 경우에 정말 남봉꾼처럼 뭐 유흥을 좋아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의외로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경우에도 섹스 중독이 있었거든요. 위에 세 가지를 살펴보면 외도를 하는 사람들의 원인도 저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결핍인 거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런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섹스를 할 때는 섹스에만 몰입하면 되니까 현실 세계를 망각하고 싶은 심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코넬 대학교 수전 나단 교수는 섹스 중독증이란 성행위를 한 뒤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런 죄의식으로부터 나빠진 기분을 다시 업시키기 위해서 섹스로 푸는 섹스 중독의 악순환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섹스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섹스 파트너를 찾는 것에 몰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등감, 불안감, 우울증, 조울증 등을 풀기 위해서 섹스에 몰입을 하지만, 이런 성적 해소는 성관계 이후에 더 우울해지고 현타오는 거죠. 증상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고, 이런 걸 또 잊어버리기 위해서 또 섹스를 한다는 거죠. 섹스하고 또 섹스하고 또 섹스하고 섹스하고. 성적인 충동보다는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하고 의존 욕구 때문에 성중독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내 성중독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네, 남편이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나서 복수심과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채팅이나 나이트 원나잇 등을 통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일회성 불륜을 저지르거나 섹스를 위한 색파를 두고 장기적인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바람인 경우에는 사실 아내분들 바람나기 정말 쉽거든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플러스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앞날을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 이런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다가 자기가 제어가 안 되면 정말로 그런 구렁텅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섹스 중독의 유형은 야동이나 포르노물 등 영상의 중독이 되거나 성매매를 습관적으로 하거나 지나친 자유행위, 전문 용어로 딸딸이라고 하죠. 하거나 상대 파트너에게 가학 및 자해행위를 하거나 어떤 거 엉덩이 막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영어로 표현한 단어가 있던데 가학적인 행위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막 맞아서 더 기분이 좋다던가 혹은 관음증이 생기거나 지나치게 자주 섹스를 하는 것 등의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세 가지 이상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파도 슬퍼도 힘들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술을 마셔도 술을 마시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도 그냥 섹스를 해야만 평온해지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야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섹스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른 자료로 섹스 중독 자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이게 아마 섹스 중독인 배우자를 파악하는데 '아 우리 남편이 섹스 중독인가?' 이렇게 체크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섹스를 하고, 두 번째는 성적 충동을 자제할 수 없고, 세 번째 성적 행동을 한 후 허무감이나 부끄러운 기분을 느끼고 성욕이 끊임없이 생기고 조절이 안 되고 성적 행동을 변명하거나 합리화 정당화를 합니다. 성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본인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죠. 예상했던 시간보다 성적 행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왜 어떤 뉴스에서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자유행위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걔가 자유행위를 하다가 죽은 애도 있었거든요. 네. 성적 생각이나 느낌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자책하는 감정이 드는 정도라면 건강한 게 아니겠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이번에는 양이 많으니까 짧게 짧게 해 볼게요. 몇 가지만 제가 선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 행동을 참았을 때 불안, 고통, 예민한 반응이 나타난다. 섹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섹스를 못 하면은 그거를 못 견딘다는 거죠. 그리고 성행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돈을 주고 섹스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성매매를 했다라면은 약간 이런 성중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서 업무나 학업에 집중할 수 없고 현재 본인의 뭐 배우자라든가 파트너의 성행위에서 감흥이 없고 다른 상대를 찾게 된다. 네. 그러니까 성행위 자체의 횟수라든가 이런 걸 제어하는 데 실패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똑같죠. 이것도 성중독이라는 거는 알코올 중독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막 자책하면서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맥주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술을 마시게 된 행위랑 같다라는 거죠. 공공 장소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고 뭐 야한 영상을 자주 찾아본다. 그리고 섹스를 하고 나서 행복함을 느끼고 건강한 성행위를 하고 나면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럽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은 성행위 같은 걸 한 다음에 본인 행동을 막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거, 그 떳떳하지 못한 그런 찝찝한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서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렸는데 섹스 중독인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본인 스스로 단지 성욕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뿐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요. 배우자가 섹스 중독인 경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저 상담할 때 이런 경우 많거든요. 사실 상간녀가 한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내분들이 성병에 원인도 모르고 시달린 경우도 많았어요. 질염에 걸리기도 하고 성병에 걸리기도 하고. 섹스 중독은 다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본적인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성중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의 부모의 애착 관계라든가 생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고, 우울증이나 정서 불안인 경우에는 뭐 약물을 투여한다든가 뭐 호르몬 지나치게 성적 호르몬이 많다라고 하면
호르몬 치료,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을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성중독, '내 남편이 설마 성중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만약에 저희 남편은 사실 집에서는 섹스 전혀 안 하고 밖에 나가서만 섹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성중독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희 남편이 40대 후반 이상인데 일 주일에 2번, 3번 이상 한다? 그거는 사실은 좀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성중독으로 약간 의심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